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이번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앞두고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부상자는 자메이카 출신 공격수 리온 베일리로 현재 회복 단계에 있으며 선발 출전은 어렵지만 벤치 합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직전 사우샘프턴전에서 일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며 로테이션을 가동했으며 교체로 투입된 와킨스, 맥긴, 말렌이 나란히 득점에 성공해 팀의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1차전에서 선발에서 제외됐던 와킨스를 비롯해 파우 토레스, 디뉴, 부바카르 카마라 등 주요 자원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은 주장 마르키뉴스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함으로써 더욱 완성도 높은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루카스 베랄도는 선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머지 포지션은 1차전과 유사한 구성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핵심 공격수 우스만 덴벨레는 이번 시즌 41경기에서 4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발롱도르 후보로 거론되고 있을 만큼 절정의 기량을 과시 중입니다. 중원에서는 비티냐가 1차전에서 무려 148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클럽 역사상 챔피언스리그 단일 경기 최다 패스 기록을 세우는 등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1차전에서는 모건 로저스의 선제골로 앞서간 빌라가 잠시 희망을 품었으나 덴벨레와 은바페를 대신해 교체 투입된 두에와 크바라츠헬리아의 환상적인 골로 분위기가 반전되었고 후반 추가 시간 누노 멘데스의 골까지 더해지며 파리 생제르맹이 3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빌라 입장에서는 2점 차 패배가 결코 절망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과거 유럽 대항전에서 1차전을 2점 차로 패한 이후 탈락했던 두 차례의 경험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는 홈구장인 빌라 파크에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홈 17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4연승을 포함해 8경기 중 7경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하는 등 득점력 또한 꾸준합니다. 에메리 감독 역시 유럽 무대 홈경기에서 최근 13경기 중 11승을 거두는 인상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시즌 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 위기까지 갔던 흐름을 극복하고 최근에는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과거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4대0 승리 후 6대1 역전패로 탈락했던 리마운타다의 악몽도 있었으나 최근 파리 생제르맹은 젊고 유기적인 팀으로 재편되며 과거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리그 1에서는 6경기를 남겨두고 조기 우승을 확정지었으며 현재 전 대회를 통틀어 원정 16연승 중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전술적인 전략과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홈 이점을 살려 강하게 압박하겠지만 이는 동시에 파리 생제르맹의 빠른 역습에 노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뚜렷한 만큼 득점이 오갈 가능성이 크며 파리 생제르맹은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더라도 1차전 승리를 기반으로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도르트문트는 1차전에서 징계로 결장했던 파스칼 그로스가 복귀해 중원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첼 자비처와 니코 슐로터베크는 여전히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며 특히 슐로터베크는 장기 이탈이 예상됩니다. 니코 코바치 감독은 최근 몇 경기에서 3백 전술을 실험했지만 대량 득점이 절실한 이번 경기에서는 니클라스 줄레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4-2-3-1 포메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주말 레가네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왼쪽 수비수 알레한드로 발데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이달 말까지 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의 대체자로는 제라르 마르틴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마르크 베르날, 마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 마르크 카사도 역시 부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다니 올모는 내전근 부상 회복이 늦어지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이 어려울 전망이며 이로 인해 1차전에서 레반도프스키의 골을 도왔던 페르민 로페스가 다시 한번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는 하피냐, 라민 야말 그리고 친정팀을 상대로 멀티골을 기록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에 힘입어 4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하피냐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리오넬 메시가 세운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과 타이를 이루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바랐지만 1차전에서 대패를 당하며 사실상 탈락이 확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과거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1차전 4골 이상 패배를 당한 팀은 총 159번 중 단 한 번만 역전극에 성공했는데 이는 2017년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현재 도르트문트의 불안정한 경기력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 그와 같은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도르트문트는 주말 미넨과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어느 정도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다만 홈인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는 최근 12경기 중 단 3승에 그치는 등 홈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6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중에는 조별리그에서 도르트문트를 3대2로 제압한 승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는 2025년 들어 24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에는 이미 수페르코파 우승을 차지했고 라리가 선두, 코파 델 레이 결승 진출, 챔피언스리그 4강 유력이라는 트로피 쿼드러플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16번의 원정 경기에서도 패배가 없으며 지그날 이두나 파크 원정 9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독일 팀을 상대로도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이 중에는 바이에른 미넨을 4대1로 꺾은 경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자존심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고 일정상 여유가 있는 바르셀로나는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도 여전히 강한 공격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2골을 만회하겠지만 바르셀로나가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하고 여유롭게 준결승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